심장병이 있으면 무조건 약을 먹어야 한다? 심장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되니까 최대한 늦게 먹기 시작해라.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반암동물병원 임휘민 대표 원장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심장병 중에서 가장 흔한 이천판 폐쇄 부전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음파 자료는 보호자님들이 항상 너무 어려워하셔서 뒤에 칠판에 잠깐 모식도 그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 심장은 이렇게 4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혈액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혈액이 이렇게 거꾸로 흐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 여기에 판막, 즉 밸브가 존재해요. 강아지 심장병의 75% 이상이 바로 이쪽 이천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 이천판에 밸브에 문제가 생겨서 다칠 때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혈액이 역류하게 됩니다. 바로 이 병을 이천판 폐쇄 부전증이라고 해요. 혈액이 계속 이렇게 역류하면서 이렇게 왼쪽 심장이 점점 커지고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왼쪽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또 어디에 부담이 가게 되냐면 바로 폐예요. 폐에서 돌던 혈액이 이렇게 왼쪽 심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심장에 부담이 가면 폐에 부담이 가게 되고 폐에 부담이 가면 폐에 물이 차는 폐수종이 생기게 됩니다. 심장병에도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에 따라서 약을 먹일지 말지, 약을 먹인다면 어떤 약을 먹일지 결정짓게 됩니다. 강아지 심장병에는 A단계, B1 단계, B2 단계, C단계, D단계가 있습니다. A단계는 아직 심장병은 없지만 고위험군, 즉 나이가 많거나 유전소인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유전소인이 있는 아이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많이 키워요. 말티즈, 치와와, 푸들, 요크셔테리어, 포메라니안 등이 있습니다. D단계는 약을 먹어도 약효가 떨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늘 A단계와 D단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B1단계, B2단계, C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B1단계와 B2단계를 구분짓는 기준은 바로 심장의 크기입니다. 아까 제가 혈액이 역류하면서 왼쪽 심장이 커진다고 했는데 이 왼쪽 심장이 얼마나 커졌는지에 따라서 1, 2단계를 나누게 되고 심장 초음파, 엑스레이를 보고 정확한 크기를 재게 됩니다. B2단계와 C단계를 구분짓는 것은 바로 증상입니다. 즉 폐에 물이 차는 폐수종, 보호자님들이 보시기엔 숨을 이렇게 가쁘게 쉰다든지 숨쉬기 힘들어서 목을 이렇게 빼고 숨을 쉰다든지 기침을 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B1단계는 심장병이 있지만 아직 심장이 그다지 크지 않은 상태, 2단계에서는 약을 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B2단계는 심장병 때문에 심장 크기가 일정 수준 이상 커진 상태입니다. 2단계부터는 강심제라든지 혈압약 이런 기본적인 약물을 복용하게 됩니다. C단계는 심장병으로 인해 폐에 물이 차기 때문에 호흡곤란이라든지 기침이라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뇨제라는 약물이 추가되게 됩니다. 여태까지는 보호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아지 심장병 중에 가장 흔한 이천판 폐쇄 부전증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C단계를 진단받으신 분들 병원 정말 잘 선택하셔야 해요. C단계를 진단받게 되는 순간 아이들의 평균 수명은 고작 1년입니다. C단계부터는 폐에 차는 물을 빼주기 위해서 이뇨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폐에 차는 물을 오줌으로 빼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약은 콩팥을 억지로 일하게 시키는 약이에요. 심장병 때문에 이뇨제를 계속 먹다 보면은 결국 콩팥 부전을 앓게 됩니다. 이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콩팥 부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액을 듬뿍 맞아줘야 됩니다. 근데 심장병 있는 환자가 수액을 듬뿍 맞게 되면 그 수액이 폐로 빠져버려요. 그러면 폐에 찬 물을 빼주기 위해서 다시 이뇨제를 쓰고 콩팥이 망가지기 때문에 수액을 맞아줘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심장과 콩팥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정말 잘해야 돼요. 이 줄다리기를 잘하는 게 수의사의 실력이자 동물병원을 잘 찾아가셔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C단계에서 약물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항상 조기 진단하고 미리 관리해 주는 걸 최고의 치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B1단계, B2단계를 진단받으신 분들께 항상 강조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B1, 2단계에서는 기침, 호흡곤란처럼 보호자님이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약을 애초에 처방받아가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약을 먹이다가도 도중에 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증상이 없으니까 약을 먹이나 안 먹이나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이 친구들이 결국 짧으면 몇 주, 길면 1, 2년 정도 지나서 폐에 물이 찬 C단계로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C단계가 오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평균 1년 정도밖에 더 살 수 없기 때문에 B단계에서부터 미리 관리해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상이 없다고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B1단계에서는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간격으로 꾸준히 검진 받으시면서 언제부터 약 먹일지 타이밍 잡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B2단계부터는 약을 꾸준히 먹어주면서 C단계가 최대한 늦게 올 수 있게 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아지 심장병은 그냥 약 몇 봉지 받아가는 그런 병이 아닙니다. 정확히 단계를 파악하고 약을 먹일지 말지, 어떤 약을 어떤 용량으로 먹일지, 폐수종이 생기진 않았는지, 콩팥 부전이 오진 않았는지, 혈압은 어떤지 이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강아지 심장병은 수의사의 실력 그리고 보호자님들의 관심이 아이들의 수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혹시 지금 우리 아이가 심장병이라서 약을 먹고 있기는 해요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약이 정말 우리 아이 상태에 맞는 약인지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